그러면 실력업 문제 3번, 4번 요거 한번 봅시다. 자, 3번 한번 보세요. 자, 3번은 이제 빗면 문제인데 여러분들 과정에서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빗면으로 작용하는 힘 구하는 그런 유형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충분히. 뭐냐면 여기 이제 8kg 짜리예요. 얘는 2kg 짜리고, 그죠? A, B. 자, 얘가 A고 얘가 B야. 자, 그런데 여기가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쫙 미끌려 내려갈 건데, 뭘로? 용수철 저울 가지고 여기를 딱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용수철 저울 눈금을 보니까 얘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0N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건 힘의 평형관계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물체계 그 다음 외력 요걸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제 이런 문제에서 물체계를 어떻게 잡고 외력을 어떻게 잡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서 물체계를 A와 B로 보면 되겠죠. 용수철은 안 쳐져. 그러면 외력은 어떤 게 있을까? 외력을 일단 몇 가지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외력을 두 개야, 세 개야? 동아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자,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이거는 사실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텐데 이것의 이 빗면의 방향의 불력입니다. 알겠어요? 일부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각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가속도 자체가 이쪽으로 만약에 G만큼 작용한다 그러면 이쪽은 G 사인 세타만큼 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힘 F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FA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B의 무게만큼 걸리겠죠? 그죠? B의 무게를 갖다가 뭐 FB라고 해볼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탄성력이 존재하고 있죠. 탄성력이 10N만큼 아래로 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10N만큼. 그래서 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세 가지입니다. FA하고 그 다음 FB하고 그 다음 탄성력 10N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력의 R자 힘은 현재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얘기는 방향적으로 도르래가 방향을 바꿔놨을 뿐이니까 얘하고 요렇게가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걸려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만 파악됐으면 이건 이제 끝난 문제예요. 자, 한번 봅시다. 기억에 가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래.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여기 걸리는 거죠? 요거? 요 이름 뭐야? 요걸 이제 장력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요게 장력입니다. 장력 T. 요게 얼마냐?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가 지금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체계를 B라고 잡으면 B에 걸리는 외력은 T 하나하고 10N 탄성력 하나하고 이 B의 무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의 무게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20N이니까 이게 합이 아래쪽으로 30N 작용하니까 요거 30N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걸리는 힘은 뭐 얼마니? 여기 걸리는 줄의 장력? 그게 30 일단 30 그럼 요 녀석은 얼마겠니? 얘도 30이겠죠. 요게 물체의 개가 되면 외력은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정지하고 있으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30이구나 이렇게 바로 구해버리는 거죠. 이 각도를 이용해서 사인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지?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요거 물어본 겁니다. 요 녀석 30N이다. 됐죠? 자, 그 다음 니은에 나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이 용수철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확 이렇게 미끌려 내려가는 상태가 되겠죠? 거기에서 A,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그러면 B도 한번 그려볼게요. B는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게 A고 요게 B예요. 그럼 지금 이쪽으로 가속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얼마냐? 자, 이제 물체계는 AB로 보면 됩니다. 물체계는 AB고 외력은 몇 개 있어요? 두 개. 뭐? 이쪽으로 30N하고 이쪽으로 20N하고 이밖에 없죠. 그럼 R자임은 외력의 R자임은 0이 아니죠. 이제 R자 힘은 얼마? 10N이 되겠죠. 그러면 자, 물체계의 R자 힘이 10N이니까 물체계의 총 질량은 이 두 개 합하면 되겠죠. 8kg하고 2kg니까 10kg입니다. 10kg분의 물체계에 작용한 R자 힘 10을 넣으니까 아이고 이게 1m/s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디귿에 나에서 실 A를 당기는 힘. 자, 여기에서 실 A면은 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면 요거 힘입니다. 요거. 여기에서는 아까 30N 나왔잖아. 그죠? 근데 요번에는 이게 얼마 나오느냐 이거예요. 자, 장력하고 뭐 수직 강력 요런 힘들은요. 힘의 법칙에 의해서 딱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법칙에 의해서 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 30N이라고 이때도 30N이지 않습니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해봐라. 이거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겁니까? 자, 요거면은 지금 요만큼 가지고 생각을 해봐. 얘가 물체계가 되는 거죠, 이번에. 그러면 물체계에 작용한 R자임이 뭐뭐 있습니까? 외력이 30N하고 요거밖에 없죠? 근데 얘 R자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R자임 어떻게 구해요? 자, 30N에서 T를 빼면 여기 R자임이잖아. 이 R자임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얘 가속도, 얘 질량을 곱하면 얘 R자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얘 질량이 얼마입니까? 8. 얘의 가속도가 얼마예요? 1. 그죠? 이게 8이라는 얘기, 8. 이게 8이구나. 8N. 그러니까 T는 30 빼기 8이야. 얼마야? 22N. 이렇게 나. 아시겠어요?
항상 어떤 물체의 알짜 힘 물어보면 걔의 가속도에다 걔 질량 곱해버리면 됩니다. F는 ma예요, 그냥. 얘의 알짜 힘은 얼마일까요? 이 운동에서. B의 알짜 힘은. B의 알짜 힘은 얼마겠어요? 18? 네? 아니네. 이 사람들 물 18이라는데. 뭐지? B의 알짜임, B의 알짜. 지금 이 운동에서. B의 알짜임은 얼마예요? 항상 알짜임이라고 하면 얘 가속도에다가 얘 질량을 곱하면 돼요. 네. 얘 질량 얼마야? 2. 얘 가속도 얼마야? 1. 그러면 알짜임이 2N이네?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쪽으로 작용하는 게 장력 T가 있죠. 이 장력과 이 장력은 어때요? 같은 거죠. 요게 방금 22라며. 얘도 22네. 22 빼기 20. 딱 2 나오죠.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다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했는데, 안 맞아 떨어져. 그럼 내가 중간에 계산 실수를 했나 보다. 잘못 구성을 했나 보다. 운동 방정식을 잘못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공부를 자기가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 문제 자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 그죠? 운동 방정식을 못 세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틀리는 거지만, 자기가 제대로 세웠다라고 하면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자, 4번은 이제 도로래가 도로래 용수철 요걸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자, 요건 이제 고정 도로래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용수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B는 여기 바닥에 이렇게 있습니다. B.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성적인 문제입니다. 정량적인 문제보다는. 그래서 이런 성향, 성질, 어떻게 되느냐, 누가 더 크느냐, 뭐 이런 거 비교하는 정도의 문제만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뒤에 에너지 보존 법칙 쪽으로 가면은 이거 계산 문제들도 등장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주어진 거는 뭐냐면 쭉 읽어보면 B는 지면에 놓여 있고 A, B의 무게를 각각 뭐라고 했습니까? A, B의 무게를 W, A, W, B라는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네요. 자, 그거 말고는 이제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걸 뭐라고 하죠? 용수철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이걸 뭐라고 부르죠? 뭘까요? 탄성력이잖아. 탄성력? 탄성력. 그죠? 탄성력이 있습니다. 일단 탄성력. 그죠? 탄성력이 하나 있고요. 크기와 그 다음에 실이 A를 당기는 힘. 자, 실이 A를 당긴대요. 자, 실이 A를 당기는 건 요렇게 이쪽으로. 이거 이름이 뭐죠? 장력. 그죠? 자, 그러면 A를 물체 개로 봐가지고, 그죠? A에 작용하는 외력은 몇 개가 있을까요? 2개. 2개밖에 없나요? 3개? 그렇죠. 3개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 표시를 안 했지만,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탄성력 하나 있고, 얘의 무게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 무게는 WA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결국 얘의 알짜임은 얼마예요? A의 알짜임? 0이죠?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T 하나랑 WA하고 탄성력 요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물어봤습니까? 얘랑 얘가 같으냐 물어본 거 아니야? 그죠?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같을 수가 없죠. 요게 있으니까. 자, 기억은 틀렸고요. 그럼 이제 WA와 WB에 대해서 요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들아 여기 봐라. WB는 지금 밑으로 여기 이렇게 작용하겠죠. WB. 자, B에 작용하는 힘 뭐 있니? 장력. 장력 하나 있죠. 이쪽 방향으로 장력. 또 뭐 있어요? 중력. 또 그렇지. 수직항력. 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 요게 있죠. 수직항력. 보통 요거는 이제 N으로 표현합니다. N으로 표현하는데 수직항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R자임이 얼마예요? B R자임 0. 그러면 이 두 방향의 힘들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자 B에 대해서는 T하고 그 다음 수직항력 N이라고 표현해 볼게. 이게 수직항력이야. 그리고 요게 무엇과 같아야 돼? W, B랑 같아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WA는 T보다 커요, 작아요? A는 T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T가 큰 거죠? 그 다음에 WB는 T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크죠? 요거 하나 붙어야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누가 큰 거야? WB가 A보다 큰 거죠. 비교가 되겠죠? 니은은 맞죠? 자, 디귿에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면이 B를 떠받치는 힘, 이게 수직항력입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까? 네라고? 야, B에 작용하는 중력, 얘랑 반작용인 힘은 뭡니까? 아니네. 얘 반작용은 뭐야? 뭘까요? B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중력이니까. 그렇지. 항상 중력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중력하면 B에 걸리는 중력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이렇게 풀어서 항상 생각을 하세요. 중력이라고 하지 말고 작용 반작용 문제에서는. 그러면 자 이거의 반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B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돼버려요. 알겠죠?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자 그래서 디귿도 틀린다. 됐니? 예.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문제들은 확인을 해봤고 나머지 안 푼 문제들은 나중에 같이 또 한번 쭉 합시다. 자 그러면 또 쭉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끝났죠. 그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개념 조금 복습하고 갑시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일단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 크기는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체계에 알자 힘이 작용을 하면 이 알자 힘이 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죠? 힘이 여러 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알자 힘이 물체계의 한 일의 양. 이것이 무엇과 같다? 이것이 무엇과 같다? 이것과 같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기호로 그냥 표현하면 자, 요게 이제 W가 되겠죠. W. 그죠? R자 힘이 한 일. 요것은 델타 EK.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알겠니? 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는 이거를 제일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포텐셜. 자,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가 많다라고 했죠. 그죠? 많은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경로에 무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서 간 거나 이렇게 해서 간 거나 일은 똑같다. 그런 경우에 저 포텐셜 에너지가 성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경로에 무관한 경우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힘을 줬을 때 포텐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힘이면 그걸 우리가 보존력이라고도 부른다. 보존력. 그러면 비보존력은 뭐가 있느냐? 마찰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보존력. 즉 마찰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즉 보존력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웠느냐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거였죠? 그죠? 이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예전에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배운 거야. 위치 에너지. 그죠?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그래서 보통 MGH 해가지고 배웠던 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우는 게 뭐냐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이 P는 M, G, H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 H가 뭐였죠? 기준점에서의 높이입니다. 그죠?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기준점이요? 중력 포텐셜은 지편. 보통은 지표면으로 잡지만 꼭 지표면으로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내 맘대로 잡아도 됩니다. 내 맘대로. 예를 들어서 봐봐. 물체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떨어질 때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버리면 이 높이에서 이 높이를 뺀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두 개 똑같잖아. 그지? 기준점을 여기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0. 마이너스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중간으로 잡으면 얘는 플러스 에너지고 얘는 마이너스 에너지. 그 차이만큼이니까 결국 더하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편한 거 위주로 하면 됩니다. 이때는 어떤 게 제일 편하겠어요? 여기 제일 편하겠죠. 그죠? 요거만 뜩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다? 편한 형태로 잡아라. 가장 편한 형태로 잡아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요건데 요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애를 먹습니다. 알겠죠? 애 먹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자, 먼저 탄성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탄성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탄성력을 알아야지 그 포텐셜 에너지를 아니까. 탄성력은 물체가 어떻게 됐을 때 나타나는 힘이죠? 일어났어요. 그렇죠. 변형됐을 때 물체가 변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상태로,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죠. 이런 힘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원래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해요. 알겠죠? 복원력 중에 하나가 탄성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형이 있어야 돼요. 변형. 그래서 물체가 만약에 요렇게 용수철이라고 치면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연 상태의 길이입니다. 원래 길이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힘을 줘가지고 얘를 잡아당겨 버렸어.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얘 길이가 이만큼 바뀐 거죠. 알겠어요? 이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x라고 하면 이 x만큼 늘어났을 때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죠. 이쪽 방향의 힘 F는 어떻게 기술되느냐 하면 얘랑 뭐가? X가 비례관계예요. 알겠어요? 비례관계. 즉 이게 많이 늘어나면 더 세게 돌아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비례상수를 붙여주면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늘어나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의 X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이 탄성력이에요. 탄성력. 알겠죠? 그럼 이제 탄성력은 일정한 힘일까요? 변하는 힘일까요? 탄성력은 어떤 힘이냐? 이거를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K를 요거를 이제 보통 용수철이면 용수철 상수라고 불러요. 비례상수이기 때문에. 자, 요건데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그죠? 뭐 자르거나 붙이거나 하지 않는 이상, 여러 개 연결시키지 않는 이상.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하는 힘이에요. 변하는 힘. 자, 그걸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자, 여기 힘. 그 다음, 변형 길이. 자, 변형 길이가 없으면 힘은 0이겠죠? 그죠? 변형 길이가 늘어나면 힘도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쭉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X만큼 변했을 때, 힘의 크기가 F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러면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울기. 기울기는 뭡니까? 기울기는 동호야,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기울기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울기가. 저거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저거 아니에요? 저거. 뭐죠? 용수철 상수. 여기 용수철 상수 K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X분의 F가 되잖아, 크기로 보면. 맞아요? 요거. 저 마이너스는 방향적인 거니까. 알겠지? 자,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면적은 뭐가 될까요, 면적? 면적은 무엇이 될까? 응? 면적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될까요? 항상 그래프에서 뭔가를 따질 때는 X축과 Y축 있잖아. 그죠? 이게 X축, Y축이죠. 그죠? 거기에 적혀 있는 물리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면적이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겠죠. 그죠? 이 면적은 지금 힘 곱하기 변형 길이가 되겠지요? 그죠? 변형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체를 어느 쪽으로? 힘 방향 쪽으로 이동시킨 거잖아. 그러면 그만큼 뭘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잡아줄게. 그럼 무엇과 같은 거니?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 뭐였어요? 뭘까요? 야,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운 건데. 이동거리 1. 그렇지, 1, 에너지. 둘 다 돼. 알겠어? 1이 되는 게 1. 이게 1이야, 1. 알겠어? 1. 이 1은 결국 뭘로 저장되겠니? 어떤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용수철에 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탄성 포텐셜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면적 어떻게 구하느냐? 면적은, 자, 요 삼각형 면적 구해도 되고, 얘의 평균 힘을 구해서 사각형 면적을 구해도 되겠죠? 그죠? 이 구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삼각형 면적. 2분의 1. 자, 2분의 1 F의 X가 되겠죠? 네. 근데 이 F가 뭐예요? F요? 저거죠? 네.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1 KX의 X니까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네. 재영 알겠니? 졸리지?
좀 이렇게 몸 좀 풀고, 예? 요걸 끌까? 추워야 잠이 안 오는데. 약 먹어. 아, 약 먹어가지고, 자, 힘은 일정한 힘이 아닙니다. 알겠죠? 변형 길이가 늘어날수록 비례적으로 해서 변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힘들은 뭐였습니까?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R자 힘이 일정한 물체의 운동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거 뭐예요? R자 힘이 일정하지 않죠. 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 요게 역학적 에너지랑 이제 결부가 되면 얘도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죠. 이제 역학적 에너지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에너지 보존 법칙 하면, 얘들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건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무엇과 무엇의 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두면 포텐셜 에너지는 EP 이렇게 하면 되죠? 운동 에너지는 종류가 몇 가지니? 한 개. 한 개. 한 가지밖에 없잖아. 포텐셜 에너지는 많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2개 이상 나오면 그 2개를 다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뭐 했습니까? 고1까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만 다뤘거든. 그게 익숙한 거야. 근데 이제 탄성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3개를 다뤄야 되는 거야.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고 조금 당황스럽고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69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냥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1까지 다뤘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알겠죠? 동일하니까 일단 넘어가고, 거기 7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0페이지. 이제 이게 탄성 포텐셜이 포함되는 건데, 자, 2가지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수평 방향으로 생기는 건데, 봐봐. 자, 여기 벽이 있고요. 자,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봅시다. 용수철은 가벼운 용수철이에요. 그리고 용수철 상수가 K만큼 있다라고 가정해볼게. K가. 그리고 여기가 원래 길입니다. 원래 길이. 자연 상태의 길이. 자, 그런데, 여기에다 물체를 딱 달잖아. 물체를 단다고 해서 용수철 길이 변해요, 안 변해요? 수평에서는 안 변하죠. 네. 그죠? 그러면 이 지점을 뭐라고 잡느냐 하면 원래 길이 요게 무엇과 같다? 평형점과 같다. 일단 이렇게 잡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평형점 하나만 생각해도 사실 괜찮아. 근데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달리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걸 이제 볼 거야.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보자.
자, 요 상태에서는 탄성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어요. 그런데, 자, 이제 잡아당겨 볼게. 잡아당겼어요. 요만큼. 잡아당겨가지고 물체가 여기. 이제 마찰은 없습니다. 마찰, 공기저항, 이런 거 다 무시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요 길이가 최대로 잡아당긴 거라고 쳐볼게. 알겠지? 그거를 이제 여기를 A라고 잡아봅시다. A. A. 자, 그러면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는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역학적 에너지. 최대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잡고 있는 상태니까. 잡고 있으면 이거 정지 상태죠? 그죠?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중력 포텐셜은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P인데, 이게 이제, 스프링이면 그냥 뭐 여기에다 S 하나 붙여주면, 이거 탄성 포텐셜 에너지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 G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기호를 뭐 그렇게 씁시다. 자,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2분의 1 K 그 다음에 A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걸 놨어요.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이동 중이겠죠? 이쪽으로 V의 속도로. 맞니? 그럼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자, 요거 질량을 M이라고 해야 되겠죠? 질량을 M이라고 치고. 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항상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 운동 에너지랑, 그죠? 운동 에너지랑, 그 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요거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 mv의 제곱 플러스 뭐 2분의 1 k 요번에는 거리가 여기가 x라고 해볼게요. 임의의 점이니까. 그러면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 값이랑 어떻게 했니? 같아야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모든 저항, 마찰, 무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평형점 있죠? 여기를 휙 하고 지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 자연 상태일 때는, 뭡니까?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속력이 없지만 이걸 딱 놓게 되면 흉 가서 여기까지 압축됐다 다시 돌아 나오고 이거 단진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진동을 싹 해요. 그때 이 중앙에 딱 지나갈 때가 어떻습니까? 평행점을 지나갈 때가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대문자 V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자, 요 역학적 에너지. 이거는 뭐만 있지요? 이 K밖에 없지요. 맞나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왜? 용수철이 늘어난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탄성 포텐셜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 녀석은 뭐가 된다? 2분의 1 m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같아야 돼요. 얘네들하고. 그리고 이때 이 대문자 V가 뭐 제일 빠른 속력이 되는 겁니다. 최대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특정 지점에서의 속력,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죠. 되겠습니까? 요거는 안 어렵죠? 요렇게만 해주면 돼요. 요렇게만. 요거는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힐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만, 해주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학생들이. 잘 안 되는가 봐, 이게. 자, 연직 방향. 요걸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가, 선생님이 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의 경우. 가의 경우는, 자, 용수철을 달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무슨 길이가 되는 거야? 원래 길이가 되겠죠. 자연 길이. 자, 나는 여기에다가 물체, 질량이 M인 물체를 달아봤습니다. 달아봤더니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질량 M인 물체를 달았어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죠? 요걸 이제 X0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달아놨더니 이렇게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러면 요 지점을 뭐라고 할까요? 요만큼을? 여기를 여기가 평형점이 되는 겁니다. 요 라인이. 자, 근데 원래 길이는 어디 있어요? 원래 길이는 여기잖아.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수평 방향에 탄성 포텐셜이 작용할 때는 원래 길이하고 평형점이 같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를 적용시킬 때 그냥 동일하게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원래 길이랑 평형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를 적용시킬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차이를. 자, 그 다음에 다 경우를 한번 볼게요. 다 경우는 이제 요걸 내가 잡아당겼어요. 힘을 줘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니?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 물체 M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멈춰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내가 최대로 잡아당긴 길이다라고 하면 이걸 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내가 최대로 잡아당긴 거야. 그래서 자,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알겠죠? 저 A는 보통 이 단진동이라는 걸 할 때 진폭을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A 기호를 많이 씁니다. 내가 이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제 놓아보죠. 탁 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그려야 되겠다. 잠시만. 길이보다. 여기다가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쭉. 자, 봅시다. 이거를 뭘로 잡을까? 이거로 그냥 X로 잡으면 되겠네. 자, 여기는 여기 말고 여기를 잡아야 되겠다. 평행점에서니까 요거를 X로 잡아야 되겠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경우를 나눠서 봅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때는 아무리 힘이 안 걸리죠? 자, 여기 보세요. 재영아, 잠 끼고. 자, 여기에서는 아무 힘이 안 걸렸는데, 물체를 딱 다니까 진동을 하다가 요 지점에서 이제 딱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 평형점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평형점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얘에 걸리는 힘이 아래쪽으로 mg가 작용할 거고 위쪽으로는 뭐가 작용하죠?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kx0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니?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평형점에서는 kx0랑 mg가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늘어난 길이를 알면 얘 무게를 안다라고 하면 뭘 알 수 있다? 용수철 상수를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또는 용수철 상수와 달았을 때 변형 길이를 알면 뭘 알 수 있다? 얘의 무게를 알 수 있다. 또는 질량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평형점에서는 뭘 찾아야 된다고? 요걸 찾아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다 보세요, 다. 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봤더니, 얘는,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다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정지에 있는 거죠? 지금 잡아 당겨 갖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위치? 위치 에너지랑. 네. 맞나요? 자,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가 있죠?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네. 운동 에너지가 없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돼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변형 길이가 얼마입니까? 변형 길이가 자, 힘만 표시를 하면 K에 위쪽으로 X0 플러스 A만큼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2분의 1 K에 X0 플러스 A의 제곱.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력 포텐셜은 어떻게 되죠? 중력이요? 중력 포텐셜 어떻게 잡을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네. 아닌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저거랑 똑같은 숫자.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자, 여기에서는 중력 포텐셜 없고 탄성 포텐셜만 있으니까 평형점에서 잡아주면 됐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평형점과 원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도 평형점부터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잡아야 돼요? 항상 원래 길이부터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변형 길이가 원래 길이부터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거 가지고 따져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중요한 거야. 아, 탄성력 기준은 어디다? 탄성력 기준은 어디다? 탄성 포텐셜 기준은 원래 길이다. 그거죠? 자, 그러면 중력 포텐셜이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은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돼? 원래 길이. 아, 평형점. 어디로 잡아야 돼? 원래 길이에서 평형까지 하는 니네 마음대로 잡아도 돼요. 아까 우리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잡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편리한 형태로 잡아주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럴 때 내가 만약에 평형점을 기준으로 포텐셜을 잡았다. 그러면 지금 요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은 어떻게 나올까요? 평형점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쳐봅시다. 어? NG만큼. 일단 M, G, 다음에 기준점에서의 높이잖아. A인데 이 A가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없는 상태니까 자, 요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합쳐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값을 띠고 있다는 거죠. 왜? 평형점을 기준으로 잡아버렸으니까. 이해가니? 이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라는 이거 어떤 얘기냐면 탁 놨어요. 놨더니 휘 가면서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여기를 통과한다. 그러면 자, 라는 어떤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까? 라. 자,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운동 에너지. 자, 이 K가 있을 거야. 물론 이때 이제 속력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속력을 뭐로 할까? 이때를 얘들아, 이때 속력은 이때 속력에 비해서 어떨까요? 작아요. 요 원래 길이일 때의 속력하고 평형점일 때의 속력하고 비교를 해봐라. 평형점이 더 작죠. 어디가 클까요? 평형점이 최고 속력입니다. 원래 길이가 아니고 요때는 여기가 최고 속력이라고 했죠. 왜? 원래 길이하고 평형점이 같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빠른 건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빠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라지 V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알겠어요? 평형점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단진동이 어디를 기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아당겼다 놓으면 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물체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늘어난 그 저장된 에너지가
여기를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로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면 대칭적으로 요만큼 이제 줄겠죠. 그때는 다시 포텐셜 에너지로 다 저장이 될 거고 운동 에너지는 없고. 근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하고 중력이 같이 있다는 것, 그 차이예요. 여기에서는 포텐셜이 뭐밖에 없습니까? 탄성 포텐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을 해도 됐죠. 그죠? 탄성 포텐셜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로 바뀌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운동 에너지가 이때의 운동 에너지가 뭘로? 탄성 포텐셜이나 중력 포텐셜로 최대로 저장되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자, 여기가 최대 속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봐봐. 요때의 라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요거죠? 맞나요? 네.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중력 입장 때문에. 라에서요? 라에서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저거 X형, 그러니까 X제로 이렇게 하는. 오, 그렇죠. 그게 있는 거예요. 평형점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얘의 기준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이미 이 물체의 중력 때문에 이만큼 늘어나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평형점은 이미 뭘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인 탄성 포텐셜을 이만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가 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최대 속력 2분의 1 mv 제곱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떤 값이 되느냐면 요만큼의 포텐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분의 1 k의 x0만큼의 제곱 요게 있다는 거죠. 요것도 생각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니? 이걸 이제 학생들이 잘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속력을 여기로 안 보고 여기로 보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헷갈려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의 역학적 에너지. 마는 운동 아닌데? 자, 요때는 이제 요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빠르기를 그냥 스몰 v라고 한번 해볼게요. 최대 속력은 아니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운동 에너지. 또 여전히 원래 길이보다 늘어난 상태죠. 그러면 탄성 포텐셜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평형점에 대한 중력 포텐셜. 그렇죠. 평형점을 아까 우리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중력 포텐셜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봐봐. 먼저 운동 에너지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두 종류 다 있는 거예요. 스프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거? 중력에 대한 거.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다 써본다라고 하면, 자, 요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 v는 이제 최대 속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에 대한 거. 스프링에 대한 것은 지금 요만큼 늘어난 거죠. 그럼 요만큼 늘어난 거는 자, x0에서 뭘 빼야 되는 겁니까? x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k의 x0에서 x만큼을 뺀 값. 그죠?
이거 문자로 해서 이렇지만 숫자로 주면 그냥 바로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중력 포텐셜이 있는 거죠. 기준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은 mg 그 다음에 요만큼이니까 x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황별로 풀어주면 알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어때요? 이거 나오면 쉬운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연직 방향으로 나오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고민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을 두 가지만 잡으면 돼요. 그죠? 기준 두 가지인데, 자, 원래 길이는 무엇의 기준이 된다? 원래 길이는? 탄성 포텐셜의 기준점이다. 요거보다 늘거나 줄어들면 무조건 탄성 포텐셜이 있다. 그지? 그 다음에 평형점은 무엇의 기준으로 보통 잡아주면 됩니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위치. 중력 포텐셜의 기준점으로 많이 활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꼭 여기를 잡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다양하다는 얘기요. 어쨌든 평형점은 그렇게 잡기도 하고, 자, 평형점 또 뭐 때문에 중요하죠? 얘 때문에 중요한 거야. 얘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하나는 평형점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V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되는 지점. 그래서 평형점은 두 가지는 확실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력 포텐셜의 기준으로 활용을 많이 한다. 그걸 꼭 생각을 하시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길이와 평형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면 연직 방향의 용수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알겠지? 얘들아, 그 옆에 70페이지에 옆쪽에 연직면에서 진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어 있죠? 네. 그림 하나 나와 있죠? 자, 얘는 니네들 딱 보고 중력 포텐셜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잡았을까요? 중력 포텐셜이요? 중력 포텐셜. 오. 네. 어떤 걸 보고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위치가 A, B, O 해서 표가 나와 있죠? 그죠? A 지점에 역학적 에너지가 뭐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거. MG. EX. 그게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요거는 중력 포텐셜을 뭘로 잡은 것이다? B로. B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B는 뭡니까? B는 어떤 포텐셜만 있는 거예요? 뭐? 탄성 포텐셜. 지금 책에, 네. 그거. 네. 여기다가 그려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방금 저거 했던 거랑, 같은 내용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평형점.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가 X고, 여기도 X다. 그지? 여기가 평형점이야. 자, 지금,
요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에서는 이렇게 적어놨죠. 이 mg ex라고 해놨죠. 그 얘기는 요때는 늘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보니까 중력 포텐셜이 보이죠? 그러면 중력 포텐셜의 기준을 여기에서는 어디를 잡았느냐 하면 여기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높이가 EX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운동 에너지도 없고 요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밖에 없는 거죠. 그걸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 지점 보니까 여기 O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3개가 나와 있죠. 그죠? mgx하고 2분의 1 mv 제곱하고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요걸 딱 넣었더니 이렇게 슝슝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평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만큼 단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O 지점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빠르기가 최대다. 그죠? 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즉 2분의 1 K 2분의 1 M V 제곱이 되겠죠. 일단 최대 빠르기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탄성력. 탄성력은 얼마나 기준이 어딥니까? 원래 길이. 여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2분의 1 kx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뭐도 있어요. 아까 중력 포텐셜의 기준을 여기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력 포텐셜도 발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B 지점이죠.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요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적어볼게요.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자, 여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탄성 포텐셜이 있죠. 탄성 포텐셜의 기준은 원래 길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K의 X가 EX가 되죠. E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없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포텐셜 에너지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길이. 여기서부터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력 포텐셜 기준을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식 형태가 조금 달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저거나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순히 기준을 달리했을 뿐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다 하면은 똑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다. 됐어? 네. 그리고 평형점 뭐가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게 중요하다. 알겠지? 네.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숙제 내드릴게요. 이번 숙제는 76에서 81까지 꼭 해옵니다. 예. 76에서 81까지 꼭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